미국에서 71세의 나이로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별세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이른바 지옥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사망하기 하루 전, 그는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요격기를 손에 들고 서 있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푸틴의 엉덩이를 걷어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루 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10번이나 방문했던 상원의원이자 러시아 석유 산업의 숨통을 조일 지옥의 제재를 만든 장본인은 7월 11일 저녁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응급구조대는 심장마비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러시아 정보 공간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곧바로 이상한 우연의 일치로 그가 젤렌스키를 만난 뒤 죽었다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모든 것을 솔직히 분석하겠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의 사망에 대해 사실로 알려진 것들, 근거 있는 것부터 터무니없는 것까지 이미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설. 린지 그레이엄이 우크라이나에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실제로 그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트럼프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드라마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원의원 사무실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7월 11일 토요일 저녁 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짧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가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경찰 무전 녹음에 따르면 긴급 구조대가 호출을 받고 캐피톨 힐에 있는 린지 그레이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심장마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후 의료진의 교신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실시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MBC가 확인한 현장 사진에는 2명의 의료진이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차와 소방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추측의 근거가 된 3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린지 그레이엄 측 고위 관계자는 MBC에 상원의원이 사망 전까지 몸이 안 좋다는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7월 10일, 그는 키이우에 있었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0번째로 방문했습니다. 이는 전면전 이후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망 하루 전, 그는 마침내 백악관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요일 아침, 그는 바로 그 MBC에서 방송되는 미트 더 프레스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생활 내내 그는 이 프로그램에 63번이나 출연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막 71번째 생일을 맞았는데 생일은 바로 전날인 목요일이었습니다.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그는 막 키이우에서 돌아왔고 아침에는 MBC와의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토요일 저녁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들이 정보전에서 허위 정보를 흘리기 딱 좋은 순간이라고 불리는 사망을 만듭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즉시 추격을 줍니다. 파랄렐리, 이 주제에 달려들어 이 허위 정보를 흘리기에 딱 좋은 틈을 이용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그는 키이우를 10번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그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용입니다. 린지를 진정한 자유의 수호자였고 우리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가치들의 수호자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해왔고 그 대화가 그리울 것입니다. 또한 그레이엄 악명 높은 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이며 어쩌면 서방이 그의 생전에 끝내 사용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석유, 가스, 우라늄을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50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즉, 러시아를 직접 겨냥한 게 아니라 러시아의 지갑을 노린 겁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죠. 린지 그레이엄은 이 법안이 트럼프가 푸틴을 제대로 걷어찰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린지 그레이엄이 이 법안 합의에 사망 전날에야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7월 10일 키이우에서 그는 백악관과 이 법안의 최종 버전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실은 여러분이 아마도 몰랐을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2022년부터 러시아에서 수배 중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며 러시아인들에게 저 사람을 제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빈곤, 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사실 그의 말은 예언적이었습니다. 2023년 5월 러시아 내무부는 린지 그레이엄을 형사사건으로 수배자 명단에 올렸고 2024년 2월에는 러시아 연방금융감시청이 그를 테러리스트 및 극단주의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날을 키이우에서 보낸 것도 상징적이죠. 린지 그레이엄은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스카이폴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대형 폭격 드론 뱀파이어, 일명 바바야가, FPV, 슈라이크 계열 드론, 그리고 요격기 피심피와 반산을 소개받았습니다. 최근 사진 중 하나에서 그는 드론 요격기를 손에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이 바로 이 분야에서 키이우와의 협력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린지 그레이엄은 순진한 로맨티스트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방문에서 바로 7월 10일에 그는 러시아군이 안타깝게도 이미 점령한 영토를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의 목표는 미래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합의는 의회 승인과 우크라이나의 확실한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소 린지 그레이엄과 도널드 트럼프의 관계를 미국 언론은 오늘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보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지금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연대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6년 예비선거에서 린지 그레이엄은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격렬한 비평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를 바보, 인용하자면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종교 광신자이자 공화당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후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유명한 트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를 후보로 내세우면 망할 것이고 그럴 만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십니까? 도널드 트럼프에게 지옥에 가라고 하세요. 트럼프도 똑같이 대응하며 린지 그레이엄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절정은 도널드 트럼프가 집회 현장에서 린지 그레이엄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군중 앞에서 직접 읽어주며 모두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라고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조심성 없이 존 맥케인을 조롱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베트남 전쟁 중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맥케인은 린지 그레이엄의 절친이자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린지 그레이엄은 맥케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승리한 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점심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르자 트럼프와 그레이엄은 골프를 함께 치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자신이 왜 입장을 바꿨는지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그를 외국인 혐오자, 인종차별주의자, 종교적 광신자라고 불렀는데 그냥 더 이상 쓸 형용사가 없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의견을 밝혔고 제 분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신임 인물 중 한 명이 되었고 특히 이란과 러시아 문제에 있어서 핵심 외교정책 자문 역할을 했으며 두 번의 탄핵 과정에서도 그를 옹호했고 그의 사법부 인사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또 한 번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린지 그레이엄은 공개적으로 선을 그으며 이제 완전히 한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결별도 다시 일시적이었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할 때쯤 그는 다시 행정부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매우 중요한 핵심 뉘앙스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충성심을 보이면서도 린지 그레이엄은 여전히 개입주의자였고 종종 트럼프 지지자들 중 고립주의 성향을 가진 공화당 내 고립주의자들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지원 아이디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고 키이우 지원을 트럼프가 이해할 언어로 잘 전달했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라 거래다. 강력한 거래다. 이 거래가 트럼프와 미국의 위대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상원 의원 린지 그레이엄. 내가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상원 의원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항상 열심히 일했고 진정한 미국의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린지 그레이엄의 죽음을 러시아 선전이 어떻게 다뤘는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겉보기보다 더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주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주요 언론은 우크라이나나 CIA가 린지 그레이엄을 독살했다는 식으로 보도하지 않았고 그런 제목도 없었습니다. 모두 더 교묘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항상 암시를 던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암시에 넘어가서 스스로 상황을 상상하게 됩니다. 러시아 선전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른바 연상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제목들을 보세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젤렌스키를 만난 뒤 사망했고 서방은 그레이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 다음 제목입니다. 키이우 방문 후 테러리스트이자 극단주의자로 인정받은 미국 상원의원이 갑자기 사망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막 돌아왔는데 사망했다. 그레이엄의 죽음은 서방에 큰 충격이었다. 보시다시피 어느 제목에도 키이우가 관련됐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제목 모두 독자의 머릿속에 동일한 인과관계를 형성합니다. 키이우에 갔다가 돌아와서 죽었다. 그리고 선전의 고전적인 수법은 이런 암시를 어떤 외국인의 입을 빌려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건 서방 내부 인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어떤 서방 관리의 말을 인용하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 리아 노보스티는 프랑스 극우 정치인 플로리앙 필리포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하나를 가지고 전체 기사를 만듭니다. 미국 정치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프랑스 정치인을 가져왔죠. 바로 그가 린지 그레이엄이 키이우 방문 후에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이론을 퍼뜨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독립적인 서방 소스를 통해 음모론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필리포는 곧바로 미국 상원의원이 사실상 극렬한 러시아 혐오자였다는 점도 상기시킵니다. 그가 키이우에 껄끄러운 인물이었다고 보는 건 이상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 군사특파원 알렉산드르 코치는 린지 그레이엄의 마지막 사진을 잔인한 아이러니라고 불렀습니다. 인용하자면 국민 러시아 혐오자 린지 그레이엄이 키이우 공장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들고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점은 거의 모든 러시아 언론이 린지 그레이엄의 이름 옆에 별표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주로 그가 러시아 연방의 테러리스트 및 극단주의자 명단에 등재되었다고 씁니다. 이건 죄송하지만 사실상 비인간화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부고 기사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씁니다. 독자에게 죽은 이는 사람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라고 알리는 거죠. 극단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정한 건 저열한 러시아뿐입니다. 이 메커니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선전으로 직접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 방문, 날짜 같은 걸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독자가 스스로 살인, 제거, 독살 등등을 떠올릴 수 있도록 골라지고 조합됩니다. 이렇게 하면 선전은 선직적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니 들어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사실만 전달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건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상상해낸 거죠. 그럼 음모론에 반대되는 사실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다루기로 했으니 정직하게 음모론자들이 무시하는 논거들도 제시해보겠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71세입니다. 그의 가족력에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이 대학생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도 비슷한 시기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모두 15개월 이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레이엄은 끊임없는 정치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워커홀릭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부고에서 린지 그레이엄이 항상 이랬다고 일부러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71세 남성, 이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것은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 흔한 일이지 어떤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명백한 용의자에게 동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키이우에서 그를 제거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의 논리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 무너집니다. 왜? 도대체
왜? 린지 그레이엄은 워싱턴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날 백악관과 함께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제재를 조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키이우에게는 재앙이고 모스크바에게는 선물입니다. 자신의 최대 로비스트를 그의 성공 직전에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자료에는 이 버전이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음모론자들이 좋아하는 쿠이 프로데스트라는 라틴어 원칙을 적용한다면 그 결과는 이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린지 그레이엄의 죽음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은 그가 평생 맞서 싸워온 쪽, 즉 러시아입니다. 이제 린지 그레이엄이 러시아를 상대로 추진했던 이른바 지옥의 제재들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소식은 그 메커니즘이 이미 작동 중이고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레이엄에 따르면 백악관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문서에는 상원 80명 이상 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대통령 거부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의원은 그레이엄이 사망하기 바로 전날인 토요일에 그레이엄과 새로운 제재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이니셔티브를 곧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그레이엄이 단순한 공동 발의자가 아니라 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트럼프와 트럼프식 화법으로 대화할 줄 알았고 공화당 내 고립주의자들의 저항을 뚫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리터가 말했듯이 인용하자면 그는 미국의 강력한 옹호자였습니다. 전쟁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죠. 나토 동맹에서 활동적으로 일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원에서 대체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현재 키이우로서는 가장 큰 손실일 것입니다. 물론 키이우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10번이나 찾아갔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을 현대의 아돌프 히틀러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재를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악관의 동의를 얻어냈을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정말 큰 손실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